전인 미답의 재고자산 증감에 따른 원가 회계, 영업이익에 미치는 실질 영향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전 분석이라기보다는 물론 실전 분석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이론적인 측면을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매출원가라고 부르는 용어들이 있죠.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이 기초재고의 범위는 기업마다 틀립니다만은 이 일반론화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초재고에다가 제조원가를 더합니다. 저는 총 제조비용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고요. 어, 이 제조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재고를 뺍니다. 그게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상기산식은 원가 회계가 약 20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온 산식이다. 그러면은 제조 원가란 것은 뭐냐 그러면은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생산량 기준인 거죠. 더하기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공비는 또한 이 노무비하고 경비가 이 더하게 되는 거죠. 경비에는 뭐 감가상각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이 나가는 것도 있고요. 영업이익은 그래서 매출액에서 이제 매출 재료기를 빼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판매 관리비를 또 빼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는가?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가? 그것은 기말재고의 증감에 따라 매출 원가가 변동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매출 원가는 기말재고가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는 감소합니다. 반대로 기말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 원가는 증가하죠. 매출 원가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죠. 매출 원가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한 단계 인과관계를 건너뛰어 표현하면은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요 두 번째 정리한 것만 기억을 해도 되겠죠. 중간에 그 한 단계 인과관계는 잊어버리더라도 재고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원가 회계는 증가하네.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감소하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조업 조직에서 누구도 재고 감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재고를 감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 그래서 선진국은 서비스업으로 옮겼는가?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즉 매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재고에 의한 매출원가의 변동 역량을 뛰어넘는 높은 매출 증가라면 재고 증가 문제는 그렇게 에, 인식이 되질 않을 거예요. 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증감 문제는 수면 밑으로 숨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 기업의 최대 목적이니까 어쨌든 매출이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믿게 되죠. 그런데 1사분기 거를 여러 회사를 하지만은 영업 매출이 증가해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경우가 지금 다반사로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또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원가 회계에 대해서 조금 좀 미진한 면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의 뭐 하루 왼종일 안 돌아가는 머리 뺑뺑 한번 머리를 좀 생각을 해보고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제가 이 회계는 기본 소양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실무적으로 제조 원가로 해가지고 손익계산을 직접 해본 그런 재무회계 쪽에서 일한 경험은 없어요. 감사실에서 일을 해가지고 회계가 뭐 이런 것이다 해서 감사실에서 야 제조 원가 좀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 감사실에서 있는 사람이 제조 원가를 보자 그래도 아니 사장님한테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따위 얘기를 재무회계하는 아새끼들이 얘기를 하더라 말이죠. 물론 이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격리 회계 책임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제조 원가라는 것이 무슨 자기네들만의 무슨 특별한 무슨 무기고 보고 있냐? 음, 뭐 그렇게 숨기는 게 많은 건지. 그러나 이제 제가 있던 조직은 회계 투명성으로 저는 인정을 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서 배운 게 많아요. 그 오너의 의지가 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얼마나 잘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일일이 제가 산식을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한참 알고리즘 산식을 집어넣을 때는 생각을 했지만은,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깜빡깜빡 이게 내가 어떻게 넣었지 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 미리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한 샘플 3개를 만들어 봤는데 연말 매출 계획 2조 7천억 원의 재고가 5.6% 감소할 경우에 A사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에 영업 매출 증가 압박이라는 그냥 통상적인 제목을 붙여봤어요. 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총 매출 총익이랑인데 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일부러 좀 여기다가 뽑아놨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관리비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출 2조 7천억 원 적어도 우리가 크게 놀자고요. 1%를 증가하면은 2조 7,270억이 되겠죠? 1%니까. 그 매출 원가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위에 단계는 생략을 했어요. 판매 관리비도 0.1% 증가하고 매출 원가는 0.2%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비례적으로. 그래서 영업이익이 4% 증가하는 거로 매출이 1% 증가하면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는 그 과정은 총 제조 비용 매출 원가가 이제 증가하는 경우에 여기 매출 원가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여기 제가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 만든 금액을 여기 가져온 거예요. 자, 생산 재료비가 또 증가한 게 있어요. 이 증가율만큼 기존에 있던 생산 재료비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도 어, 아니죠. 이거는 그냥 2조 7천억 했을 때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왜냐면은 매출만 더한 거니까. 그래서 아까 5.6% 감소할 경우인데 매출을 1% 했으니까 제품이 1%더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말 재고가 6.6%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기초에서 기말을 빼니까 플러스로 표현됩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재고가 273억 원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예측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뭔가 부족해.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생산 재고 증가가, 이거가 이제 그 감소했는데, 생산만 증감에 의해서 이 경우는 이제 증가하는, 여기 실질적으로는 감소했으니까 증가하는 거, 이게 맥시멈 6.6%그 생산만 증가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것을 이번에는 총 제조 비용부터 왼쪽에다가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조 7천억, 재고만 증가시킨다 이게 매출 노력을 더 안 하고, 어, 아니 매출을 더 할 수가 없어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매출 원가가 그 재고가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가 이 1조 9천 598억 원이었는데 이게 줄어들죠. 1조 9,324억 원으로 판매 관리비는 에, 요게 235771, 235991인데 에, 아, 그, 그 원본은 그냥 요건 그대로 가져온 거죠. 매출을 더 증가 안 시킨 거니까. 그래서 프로핏이 영업이익이 5,317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보다 재고가 증가하니까 231억 원이 더 증가를 했어요. 어, 그래서 자, 그러면은 매출원가도 이 매출원가는 더 감소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재고 증가를 하는데 27260 272억 6천만 원이 더 재고가 늘어났으니까 재고가 늘어나려면 돈을 더 투자했겠죠? 그러면 재고 투자 증가액이 있어요. 그러면은 영업이익 증가액이 231억 원이 났다 이게.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자. 돈을 더 들여가지고 어, 272억을 저기 투자했는데 돈 번 거는 231억 원뿐이 더 못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40억 원은 돈이 날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다. 하지만은 투자만큼 돈은 못 본 거다. 요런 게 이제 실질 내막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걸 제가 좀 안 잊어버리려고 말을 정리를 해놨어요. 만약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재고 생산을 맥스 6.6%를 증가시켰다면 영업이익은 232억 원 증가하나 재고 투자 증가액보다 41억 원 손실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매출만 감소해서 매출만 감소해서 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매출을 여기는 1% 증가한다고 했는데 매출을 1%좀 못했다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재고가 7.6% 증가하겠죠? 어, 못 팔았으니까. 생산을 6.6%더 해냈는데 7.6%뿐이 그러니까 1%못 팔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재고가 313억 원이 이 재고 증가가 일어나죠. 음.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다 매출 원가도 여기 계산식에 의해서 뽑아냈고,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요거는 매출이 감소한 만큼
판매 관리비가 여기 뭐 이거로 비교하 요거에서 시작을 했죠.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이 판매 관리 비율만큼 그 줄어들 겁니다. 그 비율만큼. 그래서 그 이익이 그 5,363억 원이 나요. 자, 그러면은 영업 이익은 278억 원 증가하나 재고 증가가 313억 원이 4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 손실은 36억 원. 재고 증가한 만큼 실질적으로 그 영업이익은 는 게 아니다. 이런 거니까 36억 원은 손실을 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쓴 돈보다도 어, 그 실제 이익은 아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회사도 한번 B사를 해봤어요. 거의 그 매출 규모가 유사한 데인데 이 B사일 경우에는 매출을 1.5% 계획 대비 1.5%더 해보는 거로 했습니다. 계획만큼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재고가 4.2% 감소할 경우인데 1.5%가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가 1.5%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4.2%에서 1.5%니까 5.7%가 감소할 경우 그러면은 이 회사는 재고 회전율이 꽤 높아가지고 재고를 크게 많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의 이제 사례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이 경우는 어쨌든 16%가 그 상승을 했어요. 1.5% 매출 증가했는데 매출원가는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뭐 변동이 없고 소점 두 자리로는 좀 나타날 텐데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0.2%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6%나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같은 경우로 맥시멈 생산만 5.7% 증가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매출액은 그대로 그 2조 9,500억을 놔둔 상태에서 그러면은 5.7% 재고가 증가하면은 뭐 실질적으로는 요거 마이너스란 얘기는 재고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638억 원의 이익이 나가지고 여기 보면은 재고 투자액이 그 추가로 투자액이 34억 6,700만 원인데 영업이익 증가는 25억 5천만 원이 되온다. 그러니까 어, 9조 아니 9억 1,700만 원이 그 실질적으로는 적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그 1.5%를 그 매출을 그 줄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재고가 7.2%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증가액이 44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매출원가 여기 다 계산해서 들어갔죠. 판매 관리비 그 7.2% 증가하는 거 비례해 가지고 그 매출 판매 관리비가 좀 내려가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여기 이 3,578억인데 3,565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재고의 감소, 매출의 감소는 영업이익의 감소로 나타나겠죠. 재고는 증가했는데 그러면은 갭이 영업이익이 366억 원이나 비교하면은 내려간 거로 됩니다. 그러면 재고가 투자한 게 44억인데 영업이익이 거꾸로 마이너스예요. 그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려 410억 원이나 적자가 나는 거로 아니 실질 손실은 440억 원의 돈을 못 벌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왜 금액이 이렇게 커지냐 하는 것은 재고의 그 증감, 아니, 재고를 좀 그 적게 운영하면서 재고 회전율이 높은 금액인데, 이 그런 기업에서의 그 매출 그 감소, 그 1%하고 1.5%의 또 그 이 금액이 내려가는 거, 거의 뭐 2조 9천, 2조 2조 아까 1.5%인데 2조 9,500억에서 한 500억이 줄어드는 거니까, 크게 이제 또 매출 원가도 그 상대적으로 이게 이 증가를 하죠. 그 재고가 그러니까 재고가 늘었으니까 매출 원가가 내려가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매출액 자체가 내려가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해서 재고 매출 감소를 하는 것이 이 재고 증감보다도 더 큰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C사의 경우 매출 계획이 3조 원에 재고가 7.3% 크게 증가하는 경우 C사의 경우입니다. 아, 뭐 목표 대비 0.5%만 더 매출 노력을 더 하면은 되겠다 했을 때 여기 뭐 아까 얘기한 그 총 그 제조 비용을 계획을 해 가지고 매출한 것까지 뽑아내는데 0.5% 증가하면은 재고는 6.8%로 요게 내려가죠. 7.3%에서 0.5%를 빼면은 이 경우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1348억 원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이 재고를 이 생산을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6.8% 생산 줄여. 음, 지금 아무래도 이 경기가 안 좋아. 음, 그러니까 6.8% 줄이면은 영업이익이 926억 원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 이 재고 투자액이 마이너스니까 돈을 그만큼 안 썼죠. 272억 원만큼 돈을 추가로 재고에 투자 안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뭐 다 플러스적인 거로 하지만 마이너스니까 293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제 돈을 적게 썼는데도 그 영업이익이 더 감소를 했으니까 21억 3,600만 원은 이니 실질적으로 이익이 더 내려간 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매출 감소에 의한 재고 증가 0.5%를 줄였어요. 그러면은 6.3% 재고가 증가하는 거 7.3% 하는데 6.3%뿐이 증가를 안 하니까 이 경우에 영업이익은 1,030억이 나옵니다. 계획은 1,300 아니 0.5% 올렸을 때는 이 1,348억 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을 줄였을 때는 이 926억 원뿐이 이익이 안 나오고 이렇게 돼서 매출 감소에 의한 재고 감소. 그러니까 이제 생산하고 연관관계를 빼놓고 얘기한다면은 재고 증가액이 252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거꾸로 이 경우는 190억이 내려갑니다. 매출 감소가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손실이 442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겠냐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무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론으로 생각을 하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지. 라고 자꾸 논리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3, 4 샘플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 결론을 내놓습니다. 생산 감소에 의한 재고 감소는 영업이익이 감소액이 더 커서 실질 손실이다. 생산 증가에 의한 재고 증가는 외형상 영업이익이 증가하나 재고 증가 추가 재정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증가하여 실질적 손실이다. 그러므로 원가 회계에서도 재고를 감소시켜야 한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면 재고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출이 증가할 경우 매출 증가에 비례하는 적정 재고를 관리하라는 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말꼬리 자꾸 잡는 친구들은 그러겠죠. 지가 뭘 좀 안다고 이 회계 출신들이 원가 회계에서도 재고를 감소시켜야 된다. 요 요 단서 요 한 항문만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은 매출이 왕창 늘었을 땐 당신 어떡할 건데 꼭 이런 거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요 말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합니다. 이 말은 매출이 증가할 경우 매출 증가에 비례하는 적정 재고 관리를 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이제 적정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면 네 생각부터 얘기해봐. 적정 재고가 뭔데라고 나는 또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정 재고 관리에 대한 책임 조직이 있는가? 영업 책임이냐? 그럴 것 같지만 영업은 생산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생산 책임인가? 영업이 팔지 못해서 재고가 증가했다고 전가할 것이다. 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놈의 노동 생산성 때문에 더 생산을 더 해놓고 말이다. 생산과 영업 중간에 조정자 역할에 권한을 줄 조직은 없는가? 바로 제3의 이익원인 물류조직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물류조직이 생산과 영업에 대한 식견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뭐 기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산 계획이 언제쯤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원재료 투입이 언제쯤 되고 이런 스케줄링이고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생산 부문만큼 그걸 알고 있어야 그냥 컨트롤링이 가능하죠. 영업에 대한 돌아가는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그 컨트롤 기능, 이 컨트롤이라 그러면 관리라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고 조정 기능, 어저스트먼트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매출 감소에 의한 재고 증가는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재고가 증가한 기업들이 종종 나와요. 그거 아주 실패적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신세계를, 자, 이렇게 복잡한 세상 우리 살지 말자. 저는 신세계로 가자. 뉴 월드로 가자. 그게 스르프 세계로 가자. 자, 실적에 의해서 1분기에 6,984억 했는데, 어, 연말에 얼마 할 것 같니? 그러면 한 300% 더하면 돼. 1 더하기. 이래서 만들어내면 2조 7,936억 원 하겠구나. 그러면은 요건 운영 경비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 이익도 올려가지고 요 운영 비용하고 목표 이익을 더해가지고 요 수수료 분율로 나누면은 이 매출액이 나옵니다. 요런 비법. 이걸 손익분기점 산식에서 원용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고요. 뭐 이런 것까지 도달하는데 저도 많은 책을 읽었죠. 독학을 좀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이제는 수준급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만은 그리고 스루풋은 스루풋이 아니고 매출 재료비만 가지고도 우리는 뭐 원가획이 있다 있고 몰라도 된다 이게요. 뭐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분식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그러는 세상에서 떠나가지고 매출액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매출 재료비율 이게 이제 이 스루풋율이 50%인데 매출 재료비율이 이 회사는 50%뿐이 되질 않아요. 그거 그냥 적용하면은 그냥 금액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뭐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다 이게요. 대신 운영 경비하고 좀 다르게 할 경우 스루풋율이 50% 마진인데 요거 좀 더 올리자. 그러면은 재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또 이게 변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매출액이 더 올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계획한 것을 실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겠느냐. 그래서 아까 그 계획한 거 오이 기준 똑같은데 이렇게 그 이거를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해봅니다. 항상 저는 279만 원에 팔면은 53만 8천 원 남아요. 어떻게 그 우수리 없이 딱 이렇게 나오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좀 더 내보자. 기업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거니까 어, 이 전사 목표는 1순위는 무조건 스루풋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차선책은 뭐냐? 어, 재고 회전율이 5.5회전 11% 정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좀 이익을 내보자.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은 매출액이 그 3조 995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매출 재료비도 올라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르프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경비 5.5회전을까지 해서 매출을 이 3조 995억까지 올리는데 영업이나 여러 가지 그 또 판매 관리비 이런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 운영 경비율 여기 운영 경비율만큼 11% 곱하기 3 저기 운영 경비율이다 이게요. 그러면 3.3%가 나옵니다. 이게 맥시멈 여기까지만 투자해라. 더 이상 가면은 곤란혀. 그렇게까지 제한을 두고 3.3%까지 맥시멈 쓴다. 그래서 결과가 영업이익이 6,650억이 나온다. 이거 믿어도 돼? 믿으십시오. 경비는 286억 원 더 투자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278억 원의 이익이 추가로 납니다. 23.8%가 영업이익이 더 노력을 해서 이만큼 영업이익이 더 납니다. 요거를 밑에다가 자 매출 재료비 11% 오르고 운영경비 3.3%더 추가 투입하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3.8%가 늘어난다. 자, 286억 원 투자해서 1278억 원 벌겠다 그러면은 영업에서 경영진이 그냥 얻고 다닐게, 얻고 다닐게. 보너스 얼마죠? 조금 더 줄게. 자, 이렇게 되는데 아니, 당신 이거 이론적인 거 아니야. 재고 회전율 올라가는 게 어떻게 이게 그 11% 재고 회전율 11% 올라가는 게 어떻게 매출 재료비가 11%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느냐. 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고서 얘기하자고. 어. 자, 이런 얘기를 극단적으로 제가 좀 해보고 싶은데 제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끙끙거려서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만들어낸 논리가 있고요. 적어도 저의 사고방식은 칼 포포의 과학철학 반증주의에 의합니다. 만약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상승이 실현되게끔 영업을 했다면
그러면 매출 재료비는 재고 회전 상승률 범위 내에서 증가할 것이다. 그거만큼 똑같이 증가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론상 얘기할 땐 맥시멈으로 다 그냥 똑같이 계산하죠. 현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저도 하지만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지만 거의 여기에 이렇게 될 거다 이게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뭔데? 그거 아니냐? 재고 회전율이란 게 매출 원가 나누기 가공비 재고 자산인데 그 매출 원가하고 회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계산을 안 해보면은 감이 안 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재고 회전율 상승이라 그랬는데 요것도 계산하면 재고 회전율 아니에요? 이 산식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이건 기본 상식이다 이게 기본 상식. 그러면은 만약에 매출 재료비가 재고 회전 상승률 범위 내에서 증가한다면은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매출 재료비 나누기 매출액, 매출 재료 비율만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 산식에 의하면 그렇다 이게요. 우리가 그 계획할 때 보통 우리가 나누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그 이 비율이나 이런 것은 곱하기는 별로 없어요. 나눠 가지고 그 비율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그 설명한 대로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그 당신 논리가 맞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뭐야? 스루펫 영업이익의 지수 함수적 증가가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 매출 재료비 증가율, 그 다음에 그 운영비용 증가율. 그래서 운영 경비는 매출 재료비 증가율 곱하기 운영 경비율 한도에서 또 상승할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스루펫 영업이익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 해봤어 이렇게 되는데 실제라면 가설은 유효한 거예요. 저의 이 가설은 결과 2가 이걸 결과 2라고 보자고요. 결과 2가 가설 원인 1, 2가 있어요. 또 그 보완 이거 세 가지가 이제 나중에 보완이 되죠. 1, 2, 3까지 됩니다. 어, 원인을 이게 근본 원인부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재고 회전율 전원. 요거는 이제 그 중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라인에서 어, 그러면은 무효하거나 부정한다면은 가설은 무효하거나 유효성이 축소된다. 그러나 긍정한다면 가설은 더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가져와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하 자료들은 나중에 또 별도의 그 시간을 가져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시간 길어도 몇 장 되는데 이게 몇 장 안 되지만 이 설명하려면 또 오래 걸리는 거라서 매번 이 실전 분석할 때 기본 데이터로 하는데 읽어봐 주시고 나름대로 뭔 얘기 하려는 거구나 이 친구가 그러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